안녕하세요. 취업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차 생산직 채용과 관련된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서 접수는 3월 2일부터 시작했고요. 3월 12일 일요일에 마감하는데 접수 방법은 현대차 생산직 채용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로 하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접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 3월 12일 당일에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좀 여유 있게 접수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원이 다 가능하신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우대 사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 항목 중 자동차 생산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에 한해서만 우대를 한다라는 말인데요. 자, 저는 이번 현대차 생산직 채용의 직무처럼 직접 생산과 간접 생산에 해당하는 분야의 면접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면접에 참여해서 그때 지원자들의 이렇게 서류들을 보니까 이때 자격증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번 현대차 생산직 채용 입사 지원서에는 자격증 정보 외에도 뭐 학력 정보, 성적, 출결, 뭐 경력 사항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이력서 입력하는 사항들은 대부분이 정량 평가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량 평가 요소라는 건 점수를 낼 때 숫자로 환산해서 점수를 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예측처럼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서류 접수를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모두 읽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또 자소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하루에 200개 정도 내외를 평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10만 명이면 자소서 평가위원회 숫자가 500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날짜로 여러 날짜를 하면 좀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인원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번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도전하는 분들은 자소서 작성 이전에 꼭 이력서를 잘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이력서를 잘 채우는 데 일단 먼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만 기재가 가능하고 외국어나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건 기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5개까지만 입력이 가능한데 중요도는 높은 등급을 먼저 적으라고 되어 있고 본인의 역량 중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본인의 역량 중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을 기재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적으라고 했는데. 자, 이는 정량 평가 요소 외에도 이 부분은 면접 때 관련된 지식을 묻는 질문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면접에 가게 되면 자격증을 공부했던 책을 통해 관련 이론 등을 한번 정리해 보고 꼭 가셔야지 면접에 가서 당황스러운 모습을 맞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학력 정보를 보도록 하면 학력 정보는 최종 학력과 상관없이 고등학교 정보, 즉 성적, 출결, 행동 발달 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학력 정보는 고졸, 전문대졸, 검정고시에 따라 입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 생산직 채용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니까 꼭 이거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대 졸업자도 고졸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성적, 출결, 행동 발달 사항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성적, 출결 사항 뭐 이런 부분들 행동 발달 사항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은 서류 정량 평가의 요소가 돼요. 특히 무단으로 결석했거나 조퇴한 횟수가 많으면 혹시 면접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무조건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실제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도 내부 위원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빼놓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력 정보인데요. 경력 정보는 직장 경력은 최대 10개까지만 일단 등록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경력을 갖고 특히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의 뭐 설비나 공무 혹은 뭐 생산직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지원하는 분들은 서류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격증도 갖추고 계실 테니까. 자, 다만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보니까 이렇게 경력이 있는 분들도 자기 계발을 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업무만 수동적으로 했던 분들은 면접 때 업무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을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했던 업무에 대해 면접에 가게 되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역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렇게 FAQ를 마련해서 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가이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입사 지원서에 입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직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의 핵심인 생산 공장, 이번 현대차 채용은 생산직 채용은 울산, 아산, 전주에서 근무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직접 생산 부분, 그리고 간접 생산 부분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자소서 항목을 알아보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번 현대차 자소서는 복합 질문으로 되어 있고 항목의 숫자가 3 개이지만 각 항목들이 복합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를 봤을 때 서류 평가 때 평가의 목적보다는 면접 때 질문을 위한 자료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원자 수가 말도 안 되게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분명히 현대차에서도 사전에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역량 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복합 항목의 글자 수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항목이 좀 짧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다만 이제 1차적으로 정량 평가로 인원을 선발을 해도 필기 시험으로 넘길 인원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인제 자기소개서를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자소서를 평가할 가능성은 일단 제로에 가깝다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밝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소서를 대충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실제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 자소서를 보고 질문을 하신 면접관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정성껏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참고로 사기업 면접관에 참여했던 걸 갖고 지금 이걸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 생산직 채용 자소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고 700자, 600자, 700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딱 20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항목이고요. 자, 1번 항목을 살펴보면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항목은 두 가지 질문인 거죠. 즉 복합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거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자, 먼저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설명하려면 현대차에 대한 당연히 사전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직접 생산 부문과 간접 생산 부문 중 어떤 곳을 지원할 것인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직접 생산 부분에서는 어떤 공정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간접 생산 부분이라면 설비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중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으시니까요. 선택을 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직무 상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접 생산 부분은 완성차 생산 공정이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생산을 지원할 때도 여러분 자격증이 가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쪽 공정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뭐 파워트레인, 시트 생산 공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시는 거고요. 간접 생산 부문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직접 생산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간접 생산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통상 간접 생산 부분에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면접 때 질문의 난이도도 훨씬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맞고요.
자, 어쨌든 울산, 아산, 전주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각 공장별로 생산하는 제품이 지금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제품은 차종이 다르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방법도 다른 경우가 있죠. 따라서 이 항목을 여러분이 잘 작성하시려면 첫째는 희망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어떤 종류의 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어떤 생산 공정이 적용이 되고 있고 생산 방법 예를 들어서 뭐 홀류 생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둘째는 직접 생산 희망자는 공정을 선택하고 간접 생산 희망자는 설비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중에 선택하시고 이를 희망하는 이유를 어떻게 선택하셔야 되는 거냐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학교에서 배운 어떤 교육이나 어떤 직업 교육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걸 통해서 내가 성과를 내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지원했다라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넷째로는 잘할 수 있는 이유의 키워드를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이제 내세우시면 되고 혹은 경험이나 경력을 통해 성과를 내는데 발휘된 것을 갖고 얘기하실 분들은 여기서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키워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식이나 기술 혹은 경험을 어필하시면 되죠. 이때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 성격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항목도 1번처럼 역시 복합 질문이죠.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한 가지, 성격의 단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한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작성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대인관계, 팀워크가 있는데요. 이걸 연관지어 그럼 작성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냐면 자,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이나 혹은 업무를 수행했을 때 업무 스타일의 차이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극복한 소재면 되고요. 대인관계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과 함께 업무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를 잘 수행했던 소재면 되고요. 팀워크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솔선수범하였거나 도움이 필요한 다른 팀원을 내 업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같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던 소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재 중에 어떤 소재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작성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해서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이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단점을 보여주어야지만 단점을 적고 극복 과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 드리자면 낯선 사람은 너무 조심스럽게 내가 대하다가 보니까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느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하기 위해 즉 사람보다는 업무 중심의 화법을 사용해서 사람과 업무를 좀 분리하며 의견을 말하는 방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개선했다. 뭐 이런 식 이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되지만 이런 식의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선택한 소재에서 처음 느꼈던 감정이나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의 키워드를 여러분이 단점으로 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을 언급하시면 2번 항목도 잘 작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3번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항목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해낸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항목의 작성법은 아주 명확한데요. 어떻게 작성하냐면 첫 번째, 일단 목표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 목표는 내 수준에서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표현하셔야 됩니다. 즉, 현재 내 상태에서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 목표가 달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높아 보이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로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면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차근차근 실행하시겠죠?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내가 노력을 더 했겠죠.
그래서 결국 목표를 달성해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작성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재를 찾아서 이 순서대로 내용을 기재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도 3번 항목도 어렵지 않게 잘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현대차 생산직 채용 자소서 항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현대차 생산직 채용 합격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